갑자기 문득 24년도에 제가 이랜드 원정을 갔었거든요. 2대0으로 진짜 완패를 한 마등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 맞다. 나 여기 작년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24년도에 공기가 나면 위험합니다, 팀에서. 그 경기장 그때 공기 그 저 완패를 했던 그 기억이 났다. 이 새끼야. 네, 전지적 연속 시점 2020 K리그2 라운드 리뷰 13라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승결입니다. 네, 13라운드입니다.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이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라서 월요일에 쉬었고. 네,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오후 4시 반 경기 2경기가 펼쳐지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가 정말 재밌는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얘기 회자될 만한 경기들이 좀 많았어. 이번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 나중에. 맞아. 네. 한 경기 빼고요. 네, 하여튼 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네, 가시죠.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전남 그리고 김해 경기. 김해가 전남을 1대0으로 이기면서 프로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박수! 일단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풀렸다. 드디어 언제 이기나. 보고 싶었던 무언가 하나가 풀렸다. 근데 이게 참 그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남이 그러니까 김해가 먼저 이길까 청주가 먼저 이길까 했잖아요. 결국에 먼저 이긴 거는 김해였다. 뭐 일단 경기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뭐 김해가 이 경기를 잘한 경기였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남이 밀어붙이는 형국이긴 했고, 전남 이야기부터 하자면 사실 라인업에 있어서 공격진의 변화가 좀 있었다? 그쵸. 하남, 호남 선수가 다 없었잖아요.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는 형국이었는데, 맞아. 그 둘 다 라인업에서 어쨌든 제외가 되면서 사실 어떤 이유인지는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빠지게 됐고, 결국에는 공격을 발디비아 혼자서 해줘야 되는 형태가 됐고, 맞아. 김주엽 선수가 제가 직관 갔던 성남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속도도 그렇고 올라오는 그 속도,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 그리고 뭐 크로스까지 올라오는 형태의 활발함은 좋긴 좋거든요. 근데 그게 크로스 플레이가 잘 되려면 결국에는 가운데 한 명이 누군가는 버텨줘야 되는 게 맞긴 맞아.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김범수 선수 솔로 플레이나 아니면은 그 작년에 전남이 좀 잘 보여줬던 박스 그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발디비아한테 내주고 거기서 한 반박자 빠른 슈팅 뭐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됐는데 작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이 통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번엔 최필수가 그걸 다 막았어. 맞아. 근데 제 딱 봤을 때는 근데 전반적으로 전남이 이번 경기에 조금 후방에서 미스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좀 아찔한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다고 봤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성남전 전남이랑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남이 후방에서 안정적인 느낌이 내가 눈으로 보는데도 좀 적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못 받긴 못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올 시즌 내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해 골도 사실 조금 럭키하게 들어갔다고. 그치. 맞고 그러니까 맞고 그 역동작으로 못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김해는 럭키하게 넣은 골을 최필수 선수 선방필수 최필수의 활약으로 지켜내면서 결국에 승리를 가져왔다. 아, 진짜 결국 이 경기는 최필수가 다 만든 경기다라고 봐도 그치. 그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저희 선방 수치를 한번 볼게요. 사실 저희가 이번 시즌 내내 김해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최필수 선수가 경남 시절의 모습까지는 못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런 기록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알던 선방 필수 최필수의 모습이 돌아왔지. 맞아. 전 전반적으로 근데 김해 수비진이 조금 되게 좀 많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열심히 막았다? 약간 되게 온 힘을 다해서 맞아. 잘 수비를 했다 이런 느낌이 받긴 했어요. 근데 전남은 사실 여러모로 좀 아쉽죠 약간. 지금 선방이 5개거든요. 야. 전남이 2개, 김해가 5개인데 이 5개가 골과 가까운 5개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해가 이 경기를 대단히 잘해서 이겼다 뭐 그런 느낌 아니었다 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도 봤던 이유찬의 어떤 크로스 플레이라던가 마이사폴의 뭐 시원시원한 뭐 말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시원시원한 슈팅이라거나 그런 건 오히려 덜 보이는 느낌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과감한 시도가 골을 만들어냈다고 봐야지. 근데 결국에
경기력은 별개로 이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해는 이제 손현준 감독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맞아요. 잠깐 떠났거든요. 이게 뭐 경질이네 아니네 뭐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결국엔 그게 아니라는 게 오피셜로 좀 그러니까 거진 오피셜인 형태로 나왔고 뭐 빠른 쾌유를 통해서 또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근데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공교롭게 손현준 감독님이 그 벤치에 앉지 않은 첫 경기 때 그니까 프로 첫 승을 첫 승을 또 거뒀으니까 그게 조금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 김해 서포터즈 분들은 손현준 감독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또 건강 찾으셔가지고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전남은 감독 교체의 효과를 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아직 그 임관식호의 승리가 없죠. 없지 인간식구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뛰어난 경기력이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풀어 나갔는데도 승리를 못 따왔다 이게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으니까. 맞아요. 김해는 지금 전남은 지금 사실 개막전 이후로 승리가 계속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그치.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번 경기가 안 그래도 16위와 17위의 대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승점 차이가 몇 점 났긴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김해가 전남을 잡으면서 5점 7점으로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그래 안 우리가 났습니다. 프리뷰 때 얘기했잖아. 김해가 잡으면 2점밖에 차이 안 나서 여기 이제 강등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다니까. 그쵸. 만약에 전남이 이 폼이 계속되고 만약에 김해가 분위기 반전을 해서 승리를 좀 더 챙긴다 하면은 언제 순위가 뒤집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거. 맞아. 이거는 한 경기면 뒤집어지는 맞아. 차이기 때문에 네. 이제 분위기를 올려서 다음 경기만 잘 하시고 다다음 경기는 또 꼬꾸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다음 경기? 네. 아이 근데 그렇지 하더라도 성남이 이겨야지 그거는. 그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안산 파주 다 그랬지 않습니까? 꼬름하다. 네. 그리고 그 인간식 감독님이 경기 끝나고 메가폰을 잡으셨더라고요. 잡으셔서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뭐 결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메가폰을 잡는 거는 벌써부터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치. 확실히 이제는 승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제 전남이라는 팀이 사실 이 팀도 생각보다 굉장히 근본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치. 사실 우리나라 K리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팀이 지금 여기 리그 2에서 세미프로와의 강등 경쟁을 펼쳐진 첫 시즌에 강등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고, 뭐 난조님이 세미프로에 기업 구단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 공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치. 사실 프로화 되기 좀 어려운 구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김해와 전남의 이제 멸망전이었죠. 멸망전. 김해가 프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아마 오늘 그래서 김해 선수 오늘 저희 라이브 썸네일도 이제 김해 선수들 사진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마 김해라는 팀의 역사관에 들어갈 사진일 겁니다. 첫 승. 그리고 항상 저희가 프리뷰 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얘기했던 거, 이 팀한테 지는 순간 이 팀의 역사에 박제가 되기 때문에 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진짜 네. 이제 영원히 박제입니다. 이제 김해 첫 승 이제 5월 23일 5월 23일 광양 축구장 경기장 전남 드래곤즈 이렇게 박제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네, 아무튼 전남과 김해 경기 1대 0으로 김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김해 축하드립니다. 제가 또 김해 김씨라서. 별걸로 다 엮으시네요. 다음 경기입니다. 경남 그리고 수원FC의 경기. 경남이 수원FC 상대로 3대 2로 이겼습니다. 더 레전드 경기. 이거 진짜 이번 라운드 최고의 그 명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이번 라운드 베스트 팀에 대구가 뽑히긴 했는데 네. 저는 경남이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경기의 그 전개하는 과정도 그렇고 상대 팀을 어떻게 잡았냐도 그렇고 전 경남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맞아. 생각을 했는데 뭐 뽑힌 건 일단 대구였고. 그러니까 0대2에서 3대1을 만드는 건 내가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 얘기를 하자면 수원FC가 전반전은 진짜 잘했어요. 그냥 진짜 속된 말로 압살했어. 그러니까 단레이가 가끔씩 뭔가 보여주는 슈팅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원FC가 공격의 주도권 아니면 뭐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 왜냐면 정승배 선수 헤딩골이나 한찬희 선수 헤딩골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갔거든요. 맞아. 깔끔한 크로스에 의한 깔끔한 헤딩골로 들어갔고, 사실 델란 선수가 좀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상이
얕은 부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큰 부상인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그러면서 조진우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서게 됐고 이현용 선수도 사실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교체가 되면서 나오면서 안 그래도 사실 수비적인 고민을 조금은 갖고 있던 팀이었는데 더 큰 고민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뭐 윌리안이나 후반에 김정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들이 본인들이 잘할 때 잘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좀 못 보여주면서 그 분위기를 반전해내는 데는 실패를 했다. 예, 라는 느낌이고 단레이 잘하던데. 단레이 나 이번 경기 단레이 진짜 와 너무 돋보이더라고. 본인이 그냥 아예 시즌 초반에 우리가 뭐 원기종, 윤일록, 손호준, 권기표 이렇게 해가지고 3인방 이들이 공격을 다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다가 원기종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어씨 여기 좀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공격할 사람이 없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단레이가 나타나가지고 단레이 선수 지금 최근 폼이 미쳤습니다. 그니까 근데 사실 벌써 지금 리그에서 5골째 넣었고 근데 득점을 차치하고도 이 선수가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잡아주거나 연계해주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아 지금. 그래. 그러니까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과감하게 슈팅들을 잘 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남이 공격하는 데 좀 답답함이 덜 하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진짜 단레이 방출했으면 팀 망했을 수도 있어. 단레이 안양 복귀할 생각 없니? 아니, 거기 가지 말고 일로 와. 아니 왜 우리 좋았잖아. 근데 아무튼 뭐 엄청 정말 도파민 터지는 역전극.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계약도 안 하려고 했고 그 전지훈련에서 아마 전력상 배제를 시켰지만 이제 단레이의 그 끈기로 나는 맞아. 이 팀에 남아서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반전을 이뤄냈죠. 왜냐면 그쵸. 작년에 사실 생각해보면 경남의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맞아, 했잖아요. 맞아. 육성형 외국인이 이렇게 헛소리를 해내면서 기껏해서 육성형 외국인이라고 루커 알렉사 이런. 아니 그 올해고 맞아. 작년에 작년에요. 헛소리를 해대다가 이제 뭐 막 K3로 임대 보내고 창원시청 임대 보내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루컹도 사실 엄청나게 좋은 영입이고 맞아. 예.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골은 이제 난 자책골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나중에 보니까 자책골이 맞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여긴 경남은 사실 패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승리 숫자나 무승부 숫자에 비해서 패배가 많아서 지금 하위권에 있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팀 전체의 사이클이 좀 올라오는 형태라면 앞으로 2경기 그리고 월드컵 휴식기가 좀 아까울 수도 있다. 그리고 김현호 선수가 골치소를 한번 당했는데 그거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슈팅 맞아요. 잘 때렸던데. 그치 기가 막히게. 근데 그 시퀀스 시작하는데 옵사이드가 인정이 되면서 사실 취소가 됐고 좀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 이범수 선수도 잘했고 맞아. 네, 전체적으로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찬동 선수도 부상으로 나가면서 근데 전반적으로 경남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 뭔가 이제 근데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인터뷰라거나 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있는 것 같고 수원FC로 넘어가자면 하정우는 일단 본인의 실력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슈팅을 시원시원하게 때려.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니었고. 근데 이제 볼 잡으면 워낙 볼줄 자체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슈팅 때려서 그 유효슛과 가깝거나 혹은 유효슈팅으로 본인이 날려야겠다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저 선수도 이제 대표팀 아마 차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령별 대표팀 차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충분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재원 한찬희 조합은 사실 좋은 조합인 것 같은데 특징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조합인 것 같다. 약간 중원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없다. 약간 좋지만 그렇게 특별한 색깔은 없는. 그러니까 뭐 각 팀마다 중원에 있어서 뭐 파이터들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그 공격을 조립해가는 과정이 좋다거나 활동량으로 밀어붙인다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적이긴 한데 어떤 튀는 포인트 하나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모자란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잘할 때는 안정적이라서 좋은데 뭔가 공격적으로 확 올라가야 되거나 뭔가 하나를 팍 보여줘야 될 때 그 특징이 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양한빈 선수 뭐 에이징 커브라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뭐 저 골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 맞아요. 저거는 근데
들어갈 만한 그런 거였어. 골키퍼 탓을 할 수 있는 골들은 아니던 것 같아. 근데 큰 경기 잡아놓고 이런 데서 드랍하면 사실 수원FC는 맞아. 쉽지 않아요. 그니까 그 엄청난 경기를 그렇게 잡았으면서 그치. 이거를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우리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택도 없는 소리였죠. 그쵸. 손해피스도 이제 분위기 반전해야죠. 다음 경기 때.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그럼 경남이 손해피스 상대로 3대2로 대역전극을 쓰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청주 그리고 화성의 경기입니다. 화성이 청주를 3대2로 잡았습니다. 와, 이 미친 경기지. 저는 이 경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축구를 잘해. 잘했어. 재밌게 해. 어. 보는 맛이 있어. 저는 이거 전반이랑 후반을 좀 끊어서 봤는데 전반은 라이브로 보고 후반은 좀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정진우 선수가 첫 골을 넣었을 때도 엄청 되게 깔끔하게 잘 맞아, 넣어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들어갔어. 또 이번엔 되겠구나. 왜냐면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그 첫 득점하기 전까지의 분위기가 워낙 좋았고 기 때문에 근데 플라나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 그거 중거리를 진짜 잘 날리면서 넣었어. 그래서 딱 넣고 얘라이 니들이 그런 그런치를 시전에 했지만 그러고 저는 끝났어요 전반전이. 그리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이걸 본 건데 사실 서지현 선수가 골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골도 그냥 화성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실점을 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서지현 선수 제가 좋은 선수 같다고 계속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김선미 선수 중거리가 진짜 기가 막히기 그니까.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그것만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그치. 슈팅이었어. 박희정 선수가 사실 이번에 첫 출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꽤나 괜찮은 선방들을 많이 맞아. 하긴 했거든요. 네. 뭐 근데 이제 PK 취소 막 나오고 이럴 때만 해도 강희빈 선수 PK 내주고 막 내줬나 싶었는데 다행히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래도 지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데메트리우스의 딸깍 축구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번 경기에 데메트리우스와 페트로프 이 약간 뭐라 해야 돼? 대패? 대패 라인이라 해야 돼. 대패 조합. 대패 조합. 대패 라인에 이게 딱 두 골이나 그렇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데메트리우스가 올리고 페트로프가 헤더를 탁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데메트리우스가 보여줬던 어떤 볼이 정지된 상황에서의 그 좋은 그러니까 볼이 정지된 상황에서의 데메트리우스가 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가끔씩 딸깍딸깍 들어가는 축구를 보여줬는데 이 선수의 장점이 그게 다다. 나머지가 좀 모자라다는 느낌이었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팀을 승리로 맞아. 이끌 수 있다는 걸 여기서 확실한 보여줬지. 툴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플라나 선수도 오늘은 좀 진짜 잘 맞는 날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알던 좋을 때 플라나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 선제골 때도 보면은 그 앞에 수비수 숫자 진짜 많은데 거기 어떻게 강만 들어가지고 차가지고 넣잖아요. 그래 이거 바닥 깔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 그리고 꼴찌가 되긴 했었는데 한 번 또 들어갔었고. 맞아. 페트로프 결정력 모르겠다고 하신 분 어디 가셨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죠? 전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뻔뻔하다. 다 그게 그 업보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어요. 네, 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헤딩 결정력 근데 헤딩 진짜 기깔나게 하긴 하다. 근데 그거 페트로프 동점골이 진짜 예술이지 않았어? 오. 데메트리우스가 올려준 것부터 해가지고 딱 넣는 것까지 그게. 헤딩 잘하게 생겼는데 헤딩골이 없네요. 누구죠? 땡땡땡 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근데 페트로프가 사실 따지고 보면 후반에 들어와서 경기 전체에 이걸 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냐? 들어오고 나서 이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스트라이커로서 본인이 잘하는 거를 잘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공격수는 골로 말하면 되거든요. 맞아. 그 에드가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치. 뚝배기의 그 개볼링. 맞아.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청주는 이번에도 승리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는 지금 경기 그 실점을 하고 나서 거의 마지막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킨타 감독의 표정이 진짜 많이 안 좋고 되게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치. 근데 이게 좋다 얘기를 지금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7연무 하다가 1패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청주는 여름 이적 시장에 수비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 특히나 센터백 라인은. 저기가 사실 저희가 프리뷰 할 때부터 사실 약점으로 좀 지목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 선수들이
리그 2에서조차 주전을 했던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뭐 조직력을 잘 만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들의 단단함이 사실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세트피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비수들이 뭔가 걷어내고 해결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헤딩을 2골을 당했다는 거는 집중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치, 사실 집중력도 그렇고 체력 문제인지 집중력 문제인지 아무튼 리드를 하다가도 계속 그렇게 뭔가 다시 뭐 먹히고 역전당하고 동점 먹고 이러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청주가 따라가는 골보다는 앞서 나가는 골이 훨씬 많았던 걸로 맞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승점들을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상대팀이 오히려 청주한테 따라붙는 형국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어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 맞아요. 전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청주가 지금 그 본인들이 어떤 스타일로 경기를 하고 어떤 게 잘 되는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후에 먹히고 그 포인트에서 계속 똑같이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승리가 없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답답하다 못해. 이게 제가 저 팀 팬이면 진짜 열불 정도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가 이제 경기 잘했다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여야지.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우승팀들도 경기 38경기 내내 그러니까 완전 잘하고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팀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은 잘 못하더라도 이긴 날이 있어야 된단 맞아. 말이야. 그러니까 전술 자체는 나쁘지 않은 듯 이 말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전술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좋은 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전술이 나쁘더라도 팀이 이기다 보면 그게 좋은 전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못 나오면 그 전술은 좋은 전술이냐고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좋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청주는 지금 이제 2경기 남았잖아. 청주가 다음 주에 쉬더라고요. 진짜 다음 주 쉬어. 이제 1경기 남았어. 근데 이러다가는 전반기 무승으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그니까 이제 반데이라는 좋은 영입이 반데이라 진짜 좋아. 반데이라 좋은 영입이 맞아. 진짜 잘합니다. 반데이라. 근데 사실 다른 외국인 선수들의 이제 조금 의문이 붙을 수도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 그 사실 여기 따지고 보면 반데이라 가르시아 정도 말고는 웰치도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번 경기 쉬었죠. 엔조는 사라졌어. 엔조는 어디 갔는지도 대표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직 국가대표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죠. 사실 이라클리가 가끔가다 교체로 나오긴 하는데 이 선수가 과연 외국인 선수로서의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지. 맞아. 외국인 선수라 하면 그 국내 선수보다는 어쨌든 더 특출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무튼 청주는 많이 아쉽습니다. 뭐 이 팀도 이기는 걸 꼭 보고 싶은데. 그리고 화성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심상치 않아. 이 팀 진짜 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프로요? 프로. 프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화성은 보통 내기가 그러니까 보강이 잘 됐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차두리 감독님이 UEFA A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네. 이번은 AFC 자격증이 아니라 UEFA A 자격증이 있는 그럼 거예요. 여름 이적 시장에 유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UEFA A면 거기 그래? 갈 수도 있잖아요. 땡갈 수도 있잖아. 여기서 좋은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유럽으로. 독일 3부리그 이런데? 왜 3부예요? 2부로 갈 수도 있고 코치로 갈 수도 있지. 감독으로 가야 되는 건 근데 아니야. 아직 한국 지도자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차두리 감독님은 독일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하니까 그냥 괜한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화성 구단 SNS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두쫀쿠 해가지고 두리에 쫀득한 축구. 거기 미디어 팀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니까. 아니 그럴만해 근데. 아무튼 화성은 이번 시즌에 진짜 큰 사고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트로프가 이렇게 득점을 계속 이어주는 거를 보면은 작년에 사실 어려움을 보여주긴 보여줬잖아요.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줬잖아. 그 공격수들이 허짓거리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페트로프가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 7골인가? 그렇지 않아요? 맞아. 지금 득점 1위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도 사실 똑같았어. 문제점이나 단점이 확실했던 건 골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 파이널 서드까지 공이 들어가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가 포인트가 없다라고 우리가 약점을 지목했는데 그걸 페트로프가 메꿔준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는 완전체라고 봐야지. 그치. 아무튼 화성은 무섭습니다. 맞아. 이번 시즌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청주와 화성의 경기는 화성이 청주를 상대로 3대2로 이기면서 끝났습니다. 순간 2등까지도 올라왔었을 거예요.
아 수원 경기 전에? 수원 경기 전에 이랜드랑 수원 경기 지금 전에. 아마 3위인가 그럴 때. 4위. 네, 다음 경기입니다. 용인 그리고 아산의 경기입니다. 용인과 아산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크게 별 내용은 없었다. 네, 뭐 저도 이번 주는 어찌됐든 다 제대로 축구를 보긴 봤거든요. 우리도 시간이 좀 많았으니까. 근데 이 재미없는 경기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특기할 부분은 신송훈 선수가 왜 MOM으로 뽑힌지는 그 이유는 확실한 경기긴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쫄깃해서 아드레날린이 솟을 뻔했으나 결국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인 상태로 경기가 끝났고, 뭐 일단 용인 얘기부터 하자면 저 팀의 어쨌든 공격의 핵심 가브리엘이 맞습니다. 맞지. 저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 선수 하나가 중심인 팀들이 있잖아요. 뭐 전남이라던가 이랜드라던가 그런 뭐 혹은 김포라던가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주거나 본인이 안 풀릴 때 직접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이스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사실 이 팀의 공격 패턴이 가브리엘한테 몰려있진 않거든요. 근데 가브리엘이 본인이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상대팀 팬으로서 쫄릴 만한 공격 시퀀스나 작업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의 에이스를 본인이 스스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입증. 본인이 내가 입증을 왜 에이스인지. 그치. 그런 느낌인데 황성민 선수가 넘버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맞아. 일단 이 선수가 나오면 거의 클린시트도 좀 간간히 있고 뭐 실점을 하는 모습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고 근데 좀 아쉬움은 중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신진호 선수가 들어왔을 때 뭐 좋긴 한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뭐 후반전 30분만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뭐 전반적으로 경기들을 좀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안 돼. 그렇다고 측면에서 막 무언가를 엄청나게 보여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 수비 라인들이 엄청나게 단단한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여주냐라고 또 물어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석현준 선수랑 김보섭 선수 들어오면서 후반에 이제 또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하긴 했는데 오히려 김보섭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모습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선수는 맞거든요. 저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선수는 맞는데 사실 저 선수가 무언가를 보여준 적이 있냐고 하면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인천에서 사실 김보섭이냐 이동률이냐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동률 선수는 원더골이나 어떤 번뜩이는 모습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김보섭은 사실 이동률에 비하면 그런 임팩트는 좀 적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싶고 아산은 뭐 이번에는 좀 데니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분위기를 한번 올렸던 김종민이랑 데니손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좀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데니손의 크로스가 오늘은 조금 측면에서 파괴적인 모습을 좀 못 보여주기도 했고 김종민 선수는 뭐 곧잘 슈팅으로 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뭐 박시호 선수는 잘할 땐 잘하는데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기복이 좀 보이는 모습이고 후반전에 그래서 은고이가 들어오긴 했으나 뭐 그것도 딱히 잘 못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솔직히 그렇게 특별하게 길게 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별 얘기 없는 경기로 이 정도 얘기한 건 전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을 줬다? 칭찬해주세요. 네, 아무튼 용인과 아산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대구 그리고 안산의 경기. 대구가 안산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시원시원한 경기를 보여줬지. 일단 대구는 확실하게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유가 결국엔 수비적인 이유. 맞아. 그게 많이 일단 사실 김명수 감독 시절에 이번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실점이 너무 많았던 게 그게 좀 많이 문제였잖아요. 맞아. 저 팀이 득점을 하는 만큼 실점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3연승을 하고 무승 행진을 계속 이어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실점이 적어지고 득점은 그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승점이 3점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3경기 1실점인가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금 실점이 맞아요. 최근에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뭐 근데 뭐 아직 좀 더 봐야 된다.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뭐 최근 경기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지 사실 뭐. 맞아. 일단 그 감독 교체라는 결단의 효과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천안전 이후로 지금 경남, 수원, 삼성, 김해, 안산 이렇게 했는데 1실점밖에 없어요. 그래, 김해 상대로. 1실점
밖에 없고 김강산 선수가 전 경기 풀타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번 맞아. 시즌? 이번 시즌 거의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수비적인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선수가 한 명이 딱 있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선 수비 라인은 고정인 누군가가 무조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라인업이 계속 바뀌더라도 한 명은 중심을 가지고 가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비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윗선이 안정이 되고 공격으로 이어지고 하는 건데 그걸 김강산 선수가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경기는 사실 유재문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슈팅도 그렇고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아니면 세라핌 혹은 저 앞선 3투비 생각보다 개사기야. 그니까 어. 데커스, 김주곤, 세라핌. 데커스가 골 넣더니 이제 경기장에서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치. 초반에는 약간 적응 문제로 조금 그랬었는데.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건 세징야 없이 3골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 맞아. 근데 나는 그만큼 세라핌이 이제 대구 공격에 완전 핵심적인 역할로 발돋움했다고 봅니다. 맞아. 그러니까 역습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세라핌이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다. 세라핌은 진짜 좋은 영입이지. 그래. 우리가 샀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그치. 그 최강민 선수는 사실 작년에 청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올 시즌 대구에서 뭐 크게 막 뭘 보여주진 않았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좀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저기는 일단 서브로 공격적으로 뭔가 모자랄 때 서브로 들어올 만한 선수들이 확실히 많다 보니까 저렇게 경기하다가도 이제 70분, 60분 되네. 에드가가 들어오네. 그치. 아씨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그 골아파죠. 박기현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골. 그냥 경기로만 따지면 그치, 2경기 연속골을 하고 있고 그 선수도 사실 경남에서 막 크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득점을 계속 이어주면서 저게 이제 골고루 득점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게 맞아. 이 팀의 가장 큰 고무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대팍이 10,000명이 넘었어요. 맞아. 이제 다시 만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효과를 보는 거지. 저 팀은 그 명확한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기준을 올해 우리가 딱 관중수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가 안 좋았을 때는 대팍에 10,000명이 안 넘었다. 이게 뭔 일이냐 했는데 맞아. 다시 이제 관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뭐 안산 얘기로 넘어가면 안산은 4연패입니다. 일단은 말론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마초비 라인업에서 빠졌어요. 일단 4명밖에 못 나오잖아요. 맞아요. 외국인 선수가 4명밖에 못 나오는 상태에서 하치젤 오브라도비치는 거의 고정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공격 자리에서 누군가 2명이 나오느냐에 사실 문제였던 건데 이번에는 말론이 복귀를 하면서 말론 리마 조합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 뭐 별다르지 않던데요. 리마 마초비나 말론 리마나. 맞아. 네. 근데 말론 선수 퀄리티 자체는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적인 평가도 엄청 좋고 근데 저 선수 엄청 열이 돼요. 마음이? 그래서 막 자기 실수하고 이러면 엄청 운대. 그 초반에 PK 실축하고 울었던 근데 말론 선수였죠? 그러기도 하고 경기가 지거나 해서 속상하면 엄청 잘 운대요.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안산은 사실 저희가 안산에 대해서도 이번 시즌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기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는 이승빈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국내 선수들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 다른 팀들을 생각하더라도 성적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수들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서 받쳐주는 국내 선수들의 그 국밥 같은 국내 선수들이 있긴 있거든요. 뭐 대구야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성적이 좋아서 비교할 바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류재문, 김대우 고정으로 잘 나와서 잘 해주고 있고 수비 라인에 김강산이 있다거나 근데 이 안산은 외국인밖에 없어. 진짜 네. 뭐 리마, 마초, 말론, 뭐 오바라도비치, 차치젤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선수가 없다. 그럼 뭐 조지훈 선수도 사실 작년에야 팀이 워낙 안 좋아서 조지훈 선수밖에 없으니까 조지훈이었던 건데 이번에 조지훈 선수도 뭐 매경기 풀타임 막 이렇게 나오는 형태도 아닌데다가 뭐 수비 라인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묻히는 느낌이 있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좀 더 국내 선수들이 포인트가 되는 선수들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이는데 성남을 이긴 흠흠? 이 양반이 그러네. 그래요. 네, 유승 선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한 골 넣고 또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 세상이 뭐 우리를 억까하고 있다니까. 그 경기를 위한 그거네. 그래서 사실 안산하면 이승빈 선수밖에 안 떠오르는 게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 사실
골키퍼가 잘 돋보이는 팀이 딱 그렇게 좋은 성적을 그게 내기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대구와 안산 경기는 대구가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샤워 시간입니다. 서울 이랜드와 성남의 경기. 서울 이랜드가 성남을 3대 1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가 제가 직관을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직관기 안 보고 오신 분들 빨리 갔다 오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초반에 분위기가 좋다고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하고 나서 이제 퇴장 났죠. 진짜 바로 나왔거든요. 그걸 제가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 자르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중간에 30초가 너무 재미없길래 잘랐는데 그 태클 얼굴력. 어디부터 그러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기세도 좋았고 그 서포터즈들이 이번에 블랙리스트가 그 이랜드의 서포터를 압도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 소리로나 규모로나 이번에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박수민 선수가 태클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늦은 태클은 보이잖아. 근데 심판이 뒷주머니에 손을 대고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했지. 근데 빨간색이 나오더라고. 근데 박수빈 선수가 약간 뭔가 느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태클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실 먼 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거든요. 이랜드 팬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갑자기 다 등장하기 시작해. 이랜드 팬분들 어서 오세요.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이거 진짜 운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늦은 태클이면 스터드를 들고 태클이 들어간 거 맞는데 지나갈 법도 하잖아. 근데 그 정강이에 이렇게 스터드가 끝이 이렇게 딱 걸리면서 그냥 들면서 태클이 들어간 형국이 돼버렸던 거야. 그게 지나가면 그냥 감스트 태클처럼 그냥 쓱 지나가고 다리만 걸리는 형태가 됐을 텐데 이게 조금 빠르니까 그래서 스터드로 정강이를 찍어버린 형태가 됐고 VAR도 안 봤으니까 그 전반 7분 만에 오우 쉣 망했다. 그거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멘트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 시즌에 의도와 상관없이 위험성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게 퇴장을 주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시 영상을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그 상암에 그 서울 원정 갔을 때 야전 퇴장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기준과 없이 올바른 판정이다. 기조가 맞는 판정이다. 올 시즌 심판들의 기조가 맞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뭐 중원에서 위험한 태클이 많다. 사실 뭐 이거에 크게 동의를 하기는 좀 할 수 없긴 없어요. 뭐 그런 태클들을 즐겨하는 선수들은 아니니까 그냥 타이밍이 좀 엇갈리면서 재수없이 걸렸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심판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등신지 가만 안 둡니다 진짜. 왜냐면 이게 박재홍 선수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태클이 들어오면서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심판이 경고를 좀 많이 꺼내겠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경고를 안 꺼내더라고. 반칙은 부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턱턱 꺼내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팬분들이 많이 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수선한 형태의 경기들이 진행이 되던 찰나에 세트피스 2방에 사실 경기가 뒤집혔거든요. 그치. 사실 일단 에올라르 선수 골은 전 자연재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골은 미스가 맞고 두 번째 골은 자연재해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은 이게 킥이 보통 그러면은 그 골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까운 쪽이나 먼 쪽 이렇게 딱 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어가지고 골대 가운데로 정면으로 골대로 이렇게 휘어오는데 볼이 떨어지는 딱 위치가 그 페널티킥 차는 스팟이랑 골키퍼 그 사이 어딘가로 공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 리액션 보면 딱 뭐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정승용이랑 박정우이 같이 누워요. 이강인은 되게 바운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앞으로 나갔는데 그땐 이미 늦었고 둘이 이렇게 빵 했는데 볼이 이제 박정우 선수 발 맞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게 퇴장도 당했는데 실점을 하게 되면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사실 퇴장을 당한 팀이라면은 실점을 최대한 늦추고 어느 순간에 힘을 주면서 이겨야 되는 형태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실점이 너무 일렀으니까 그래서 진짜 조졌다 이 생각을 하고 근데 두 번째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또 차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이 날라오는데 뭔가 그것도 쎄해.
골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앞에서 이상민 선수가 몸을 날리는데 그 바운드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맞고 이상민 머리를 지나가는데 이거는 이광현이 사실 예측할 수 없고 그걸 막으려면 진짜 완전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볼이 너무 높게 날라오니까 사실 그건 좀 어려운 거고 그 두 골을 생각을 한다면 그 골키퍼 사실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뭐 당연히 선택지가 없었겠죠. 골키퍼를 영입하는 선택지가 적긴 적었겠지만 선방 능력보다는 그 공중볼에 좀 강점을 가진 선수가 왔어야 되지 않냐. 골키퍼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시즌 내내 보면서 느끼는 건 전반적으로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우리 팀이 세트피스가 약점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신장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중볼에 강점을 가진 선수가 좀 와야 볼이 뜨거나 했을 때 캐칭이나 펀칭을 하면서 그 시퀀스를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자꾸 애매한 형태로 아니면 골키퍼가 나왔을 때 경합이 붙거나 이광현 선수도 사실 작은 편이다 보니까 애매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 형태였고 후반전으로 넘어가면 윤민호가 그 발을 한번 툭 뻗었는데 그게 볼 탈취가 되면서 하프라인에서 딱 때리고 볼이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쭉 날아오는데 그 민성준도 포기를 한 거야. 원래 이게 될 것 같으면 골키퍼 막 뛰어가잖아. 민성준이 포기를 했더라고. 됐다 이거 48분인데 들어갔구나. 시작이다. 근데 골대를 종이 한 장 차이로 빗나가더라고. 그래서 주저앉았죠 한번. 그래서 또 억가를 당하기 시작한다 이건.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교체를 하는데 감독님이 좀 주저주저를 하는 모습이었는지 그 인조잔디에서 이제 몸을 풀다가 교체 들어오기 전에 코너 플래그 사이드 라인에서 천연 잔디 밟으면서 선수들이 몸을 이렇게 김민재가 막 몸을 풀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막 풀다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 타이밍을 조금 미루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좀 딸깍축구 좀 보고 싶다. 하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역습에서 빌레로가 윤민호한테 패스가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난 그 무조건 윤민호가 때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김민재가 그 동일선상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이게 패스가 갈 수가 없는 형태였는데 패스를 내주길래 조졌다 또 못. 근데 그걸 김민재 선수가 또 들어가면서 어쨌든 한 골을 넣어줬고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 발 각도가 잘못되면서 택도 없는 슈팅이 됐고 그러면서 딱 저 김민재 선수 골이 들어가고 한 15분 정도? 길게는 한 15분 정도는 완전한 성남의 흐름이었거든요. 아예 이랬다 공격조차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선수들도 우리 공격 때 볼 아웃되면 서포터즈 와가지고 분위기 올려달라, 분위기 올려줘라 하면서 우리도 막 기세로 밀어붙이고 콜리더님이 악에 받쳐서 서포팅을 하자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우리는 응원은 지지 말자 이러면서 분위기 진짜 많이 누가 보면 3대1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 팀이었어. 그 분위기만 봤을 때는. 근데 한 80분 정도 되면서 이게 딱 왜냐면 그 턴이 40분 내내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때 뭔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딱 꺾이면서 느낌이 쎄하다.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다. 보통 그러면은 이제 한 골을 먹게 돼 있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그런 경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패배를 했습니다. 뭐 세 번째 골 박정환 선수 골은 제가 아까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그게 뭐 이광현이 못 막았다라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슈팅을 내주는 과정 자체를 보면 그냥 인원수 부족에 따른. 근데 완전 박찬호 선수가 완전 풀이었어. 그러니까 그 풀이 상황이 만들어진 게 한 명 못 알아서 그냥 풀이를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럼 뭐 나중에 뭐 박병규, 뭐 황석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뭐 저 선수들이 들어온다고 막 뭐가 달라지기를 기대할 건 아니고 안젤로티가 복귀를 했는데 저게 안젤로티는 교체로 들어와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인 것 같아요. 교체보다 선발로 뛰어야 되는 선수. 차라리. 그러니까 저 선수의 장점이 이제 활동량이고 수비 가담, 넓은 활동폭. 근데 단점이 중앙을 배제한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자꾸 결국엔 본인 스타일 따로 사이드를 자꾸 빠져. 그러면은 사이드로 자꾸 빠지니까 오른쪽에 우리 팀 선수가 측면에만 셋이 있어. 막 유준상, 박병규, 안젤로티. 근데 가운데 아무도 없어. 이런 형태의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빌레로가 뭐 헤딩골을 받아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 선수도 결국 빠져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중앙에는 비어있고 사이드엔 선수가 많고 그거가
오히려 전반전에는 윤민호가 그냥 아예 가운데서 딱 중앙을 버텨주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이 그 하프 스페이스까지 올라와서 본인이 직접 크로스 올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점을 아예 살리지를 못한다. 네. 그럼 오른쪽에 측면에만 4명이 있어요. 이상민, 박병규, 안젤로티, 뭐 유주환 이렇게 넷이 있어. 그게 뭐야? 주관 삭제 축구.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을 들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제가 24년도에 잊고 있었는데 24년도에 제가 이랜드 원정을 갔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 진짜 오랜만에 축구장을 간 게 그때였어. 2대0으로 진짜 완패를 한. 그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 오. 그때 그 공기와 세 번째 골을 먹히고 제가 진짜 한 10분 정도 그 카메라를 찍긴 찍었지만 다 밑에서 찍었잖아요. 힘들기도 힘들고 그냥 찍었는데 그 앉아서 축구를 이렇게 해갖고 좌절하면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그때 그 공기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시야와 그러니까 그날 경기의 흐름이나 뭐 전체적으로 맞다. 나 여기 작년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잊고 있었다. 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공기가 나면 위험합니다, 팀에서. 팀에서 났다는 게 아니라 그 경기장 그때 공기 저 완패를 했던 그 기억이 났다. 이 새끼야. 욕을 해요. 네, 뭐 아무튼 네. 뭐 이랜드 얘기 잠깐 하자면 일단 오스마르 선수가 복귀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합 상황에서 넘어지고 짤뚝이면서 아예 걷지도 못하면서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그 외국인 선수들 정리를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루머가 돌더라고요. 네, 근데 뭐 생각해보면 사실 뭐 에울레르 정도 말고는 뭐 충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고 이랜드는 이제 경기 끝나고 사실 인터뷰 박수빈 선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네, 이번 전반기 끝. 전반기 끝났고 그러면 그리고 양팀 감독님들 인터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경수 감독님은 뭐 이 실점을 한 거에 뭐 그렇게 누구 한 선수의 탓을 하고 싶진 않다. 세트피스의 실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아쉽다. 선수들이 잘 해줘서 고맙다. 이 정도로만 사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맞는 말이에요. 원래 감독님이 잘했을 때도 못했다 더 해야 된다 이런 류의 인터뷰를 하시는 감독님인데 이렇게 했다는 건 진짜 잘 했다는 뜻이고 오히려 김도균 감독님께서 이거는 질책을 받아야 될 경기다. 후반전의 경기력은 다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겨서 좋아할 경기가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평소에 보여줬던 인터뷰 스타일의 두 감독님이 정반대의 인터뷰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이광현 선수가 선수들 인사 왔는데도 계속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보이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콜리더님도 선수들 와서 비난하지 말자 응원해주자 우리 아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주고 이광현 선수가 그 자리를 못 떠나다가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저러고 있었는데 이광현 선수 콜을 해주는데도 뒤돌아조차 안 보고 있길래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러고 했는데 본인이 마음이 엄청 쓰였나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팬들 앞에서 멘트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못 듣고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나도 지금 미스를 하고 상태가 안 좋은 거 많이 알고 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월드컵 기간 끝나고 본인이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팬들도 엄청나게 박수를 쳐주는 느낌이었고 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사실 이광현 선수가 이렇게 막 주저주저 했다는 게 그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을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해야 되는 게 맞아.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실점한 상황에서 이광현 그러니까 선수가 그 서포터들 앞에 왔을 때 그 선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들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은데 우리 팀 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줬고 하니까 팬들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면 그럼요. 결국에 우리 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레드가 이제 선수yok 안 한 이유가 그 기조가 뭐냐면은 그거래요.
팬들은 서포터는 팬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이다. 그치.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경기 때도 이야기했죠. 레안드로가 보고 싶더라고. 나는 레안드로가 그리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진짜. 아 이게 딱 그 역습 상황에서 딱 치고 갈 때 레안드로가 볼을 끌고 가는 그게 딱 포인트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걔가 슈팅만을 때리면 괜찮은 선수예요. 레안드로 근데 그 박스가 1대1을 쳤을 때 레안드로한테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어. 왜냐면 결국에 박스까지 볼이 들어오긴 들어오거든. 근데 그러면서 레안드로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윤민호 선수는 팀에 확실하게 녹아든 것 같고, 그 선수도 본인의 그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팀에서 어떤 축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김보용 선수 유튜브 보니까 예전에 전남 시절에 그때 있었는데 정규준 감독님 전술이 너무 어렵대요. 엄청 디테일하신가 봐. 그러니까 감독님이 계속 경기 끝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경기 내내 감독님의 그 짝다리와 팔짱을 보면서 제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너네 다 죽었다. 아무튼 큰일 많이 혼났겠다. 많이. 근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됐으니까 퇴장당한 상태에서 많이 혼났을까 싶긴 한데, 박수민 선수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음 잘 추스리고, 우리 캡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럼 박수빈 선수 다음 경기가 수원 삼성 원정이네요? 그쵸. 이를 갈고 있겠지. 네. 서울 이랜드와 성남 경기, 서울 이랜드가 홈에서 성남을 3대1로 이겼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그리고 천안 시티. 수원 삼성이 천안 시티를 3대2로 이겼습니다. 한 주 쉬고 왔죠? 한 주 쉬고 왔죠. 쉬고 온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프리뷰를 했고, 제일 치열하고 재밌었던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이게 천안이 그래도 뭐 선제골도 먹히고 했는데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끝까지 계속 싸워줬고, 그러니까 잘 따라가는 모습을 아무래도 보여줬다 보니까. 근데 천안 얘기부터 하자면, 최근에 이제 라마스의 파트너로 허종민 선수가 좀 낙점을 받으면서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좀 단단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천안이 올해 약간 그런 것 같아. 조용한 도깨비 팀이야. 맞아. 그러니까 저 팀을 상대하기 되게 빡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받는데, 결국에는 이 팀도 성적을 못 내고 있다. 그치. 근데 왜 다들 축구 잘하면서 성적을 못 내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이게 뭐 좀 의도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의도와 다르게 들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경기력이 좋은 팀들이 성적이 안 나와. 근데 꾸역꾸역 이기는 팀들은 결국에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늘 수원도 꾸역꾸역 이긴 겁니다. 그치. 운 좋게 들어간 골도 있고.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기를 매번 잘할 수 없잖아. 맞아. 결국에 축구는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안 이야기부터 잠깐 하고 들어가자면, 사실 마지막 골에 그 진짜 곱씹고 곱씹어서 천안 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마지막 볼에 그 최규백 선수가 태클하면서 클리어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냥 제일 아쉬운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최규백 선수의 탓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수비가 좀 돼서 우리 볼이 됐으면 코너킥도 안 내줬을 거고, 그럼 실점이 안 됐을 텐데 라고 천안 팬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니까. 수원 원정 가서 사실 2대2로 비기는 건 소득이거든요. 엄청 소득이지. 팬분들도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준은 좋은 선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이상준 선수가 확실히 그게 있어. 시원시원하게 측면에서 딱 날카롭게. 그러니까 득점도 슈팅 잘 때렸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준홍 선수도 딱 실점하자마자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되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사실 뭐 수원 이야기를 하자면, 외국인 선수, 저 팀이 지금 결국에는 스쿼드 선수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이제 다음 경기부터 숫자에 대한 고민을 좀, 맞아요. 물리적인 숫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11명 대표팀 차출이 좀 많잖아요. 8명. 그니까. 그래서 사실 그 마지막 경기, 그 경기가 또 마침 수원 삼성 화성이랑 하더라고. 맞아. 그 경기에 대해서 팀 스쿼드를 꾸리는 거에 굉장히 애를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남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상 선수랑 뭐 제외하면 지금 패신도 부상이고, 브론드 실바도 관리 차원
그리고 홍정호 선수도 관리 차원 이러다 보니까 주요 자원들이 나가고 우리가 시즌 시작할 때 예상했던 스쿼드가 아니거든요. 지금 맞아. 수원이 최근 몇 경기 내내 그래요. 맞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어떤 포인트만 제외하면 리그2의 선수들의 스쿼드야. 탈 리그2의 스쿼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원 삼성은 그런 스쿼드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약간 외적으로 다양한 희한한 원인들이 좀 많이 얽히고 있는 것 같아. 올해 특히 수원이. 맞아.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4명이 온전하게 지금 출전을 못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리고 파울리뇨는 확실히 측면보다는 중앙이 맞는 것 같다. 맞아. 들어오면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 실점 상황에서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박대한 키퍼가 그거는 안 보이던 모습인데 또 하필 그런 데서 또 볼을 놓쳐가지고 거기서 실점이 돼버렸지. 그런 게 사실 팀의 운이고 실력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휘슬이 불 때까지는 뭔 짓을 하던 간에 해야 됩니다. 맞아.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줬지. 그냥 딱 안정적으로 일단은 골대로 골을 집어 넣었으니까 그런 모습이고 고승범 정우현 조합이 생각보다 중원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뭔가 압도적인 모습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은 고승범 정원 조합이 거의 굳혀지고 있잖아요. 사실 박현빈 선수도 시즌 초반만큼의 기회를 못 받고 있고. 맞아. 근데 뭐 저 조합이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박현빈 잘하던데. 그러니까 박현빈 진짜 잘하던데. 그리고 김도현 선수의 발각 오히려 더 꾸준히 출전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있고. 김도현 선수 괜찮던데. 김도현 잘하더라고. 키커로서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고. 헤이스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정유볼에 그러니까 수원 정유볼의 핵심이라고 좀 보여줬었는데 헤이스도 오히려 좀 못 보이는 모습이고 김지현 선수 이제 사실상 시즌 아웃과 같은 부상이라고 하죠. 장기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 그리고 일류첸코 선수가 시즌 첫 골 넣었죠. 보고 울더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보이던데. 조금 감동이긴 했어. 사실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득점이 안 터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그치.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는 좀 있었는데 그 득점 어쨌든 이 선수는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들어가기 전에 몇 번 날렸잖아. 맞아. 몇 번 날렸지. 그런 느낌이고 이게 3골을 넣었지만 어쨌든 인실점을 했다는 거에 수원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 팀이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막말로 성남이 천안 이렇게 이겼다고 하면은 잘했다고 하겠지. 그치. 더할 나위 없이 잘했다고 하겠지. 형 텐션부터 달라지겠지. 그럼 무슨 약간 우승한 것처럼 막 하겠지. 그치. 아니면 뭐 화성이나 어디 한 중위권 팀 아산 뭐 이 정도가 천안 그러니까 3대2로 이렇게 경기를 이겼다고 하면은 잘한 경기라고 하겠지만 수원 삼성이라면은 이렇게 이기더라도 아쉬움을 더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치. 좀 싶긴 싶습니다. 왜냐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따라 붙어지고 자꾸 끌려다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약간 수원이 한 주 쉬고 왔음에도 뭔가 새로 고침하고 왔나?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새로 고침 중. 그리고 이정효 감독님 라커룸에서 좀 유해졌나? 라는 소문이 그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워낙 유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많다 다른 보니 엄청나게 드러내고 있다는 소문이. 야, 그거 미디어 팀 힘들겠다. 편집할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근데 계속 이기고 있긴 하는데 이기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으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부산한테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계속 이기면 결국에 뽀록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 근데 봤어요? 그 수원 빅버드에 어디 걸려있는 걸개를 하나 사진을 제가 봤는데 얼마 전에 뭐라 썼냐면 우승해라 부탁 아님. 진짜 그만큼 기대치가 큰 팀이니까 높은 팀이고 협박임. 그런 거지. 해라. 안 하면 못하기만 해봐 이거. 야 슈퍼매치 취소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슈퍼매치가 이어지려고 했다가 취소된 게 결국엔 올 시즌에 수원 삼성이 승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사실 그러건 근데 아무리 어떻게 되든 간에 수원 삼성은 내년에는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기대치가 그 정도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수원 삼성과 천안의 경기 수원 삼성이 천안을 3대1로 이겼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파주 프론티어 그리고 김포의 경기 김포가 파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이 경기도 사실 스코어는 이렇게 났으나
썩 별로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는 경기들은 아니었고 사실 파주 제라드 누스 감독님의 축구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비상입니다, 살짝 지금. 어. 뭔가 그 우리가 극찬하던 그런 파주 제라누스 감독의 축구가 조금 제동에 한번 걸린 것 같아요.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 지금 뭐야? 4경기째 무승이고요. 네. 그 6경기 중에 1승을 했거든요. 1승이 성남입니다. 아, 이거 꿈이야. 네, 아무튼 뭐 퐁당퐁당 하다가 성남한테 이기고서는 지금 4경기째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경기도 따지고 보면 후반 막판에 역습으로 인해서 득점을 했지 파주가 경기를 잘했다고 하긴 좀 힘든 경기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스쿼드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선수들이 매주 경기를 풀타임으로 치러봤던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와서 체력적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건가? 왜냐면 이 팀의 축구 자체가 워낙 조직적이고 압박을 해야 되는 축구,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축구인데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축구는 결과적으로는 선수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치. 한 20분, 30분씩이라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 뭐 그렇게 밖에 당장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성남 이기면 힘을 못 쓰는 걸로. 그래, 이랜드 이제 너네 큰일 났다. 너네 망했다 이제. 까치에 져줍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팀은 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랜드 마지막에 2경기 만약에 2패하고 끝난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남이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네. 우리 리그 끝났다 이거죠? 네, 한번 지켜봅니다 진짜. 네, 뭐 아무튼 뭐 김포는 결국에 뭐 전반전은 사실 김포가 두들겨 팼잖아요. 그치. 전반전에 그러니까 파주가 라인을 높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은근히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 그러니까 뒷공간으로 김포가 뒷공간을 통한 공격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 찬스도 많이 내주고 슈팅도 좀 많이 내주는 형태의 전반전이었고 사실 후반전도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닐라 김현태 조합이 조금 보닐라 선수는 이제 좀 다리를 잡으면서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후반 시작하면서 이제 교체가 되는 모습이었고 사실 뭐 이 경기도 크게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동진 선수가 평소보다는 좀 슈팅을 많이 때렸다. 그 루이스의 영향력이 좀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올 시즌 보면.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근데 뭔가 결정 지어줄 땐 결정 지어주는데 약간 좀 고점 좀 낮아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루이스를 말미암아서 공격이 좀 풀어졌던 느낌이라면 지금까지 김포의 축구는 사실 올 시즌 좀 디자우마로 말미암아서 팀의 공격이나 축구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디자우마가 못 나왔지. 디자우마가 못 나오면서 물론 김민식 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공백은 좀 느껴졌다. 네,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김포도 뭐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비기고 왔으면 좀 아쉬웠을 법했는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골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승점을 챙겼습니다. 그래요. 루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흑마법사의 팀이라 흑마법사의 팀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단단히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네, 뭐 본인들이 이기면 돼. 먼저 파주와 김포의 경기, 김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순위랑 개인 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페트로프 선수가 어느새 득점 1위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빵 뛰어서 올라왔죠. 페트로프 선수, 프리즈, 에드가 뭐 그 밑으로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고 데메트리우스 선수도 4어시로 지금 3위로 올라왔는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만 어시스트 2개 하지 않습니까? 그 페트로프 선수 아까 채팅창에서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닌데 말씀해 주신 게 774분 7골이래요. 야, 순도 미쳤어. 야, 가성비가 개쩌네요. 진짜 개쩌는 그거고 전반적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제가 플레이오프권에서 한 팀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 했잖아요. 네. 갑자기 벽이 생겼어요. 좀 생겼어, 그니까. 비상입니다. 경남도 이기면서 지금 딱 그 7위까지 그 8위부터 뭔가 벽이 생겼거든요. 그 천안이랑 성남 공동 10등인데 왜 11등으로 써놨습니까? 저거 그러네. 죽을래요? 그러네. 저거 그거 기준이에요. 그 K리그 00 기준. 거짓말하지 마요. 거기도 공통으로 돼 있을 텐데. 몰라요, 아무튼. 네. 이 자식. 근데 천안이 먼저 써있긴 하더라고. 왜죠?
몰라요? 네이버는 성남이 이던데. 저는 K리그 공식 그 홈페이지에서 가졌습니다. 뭐 사무카드 따지시든가 옆에한테. 아 이런 거에 예민해집니다. 원래 10등이나 11등이나 뭐 똑같죠.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래 못 가진 놈들이 저런 거에 예민해지는 거 몰라요? 네? 뭐 그런 거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 파란 색깔을 안 들면 의미가 없다니까. 갑자기 벽이 생겼더라고. 이거 사실 지금 그래서 8위부터는 이기더라도 한 경기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이제. 근데 뭐 아직 전반기 그러니까 1로빈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년도 생각하면 성남도 9등이었던 시즌이 기간이 꽤 길고 11등이었던 기간도 긴가요 혹시? 아니죠. 세 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치. 지금 사실상 작년으로 따지면 8등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이죠. 진짜 기적의 게 진짜. 네 맞잖아요. 네. 8등과 다르지 않다. 네. 그 기간이 사실 이어졌다가 뭐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던 거는 한 번에 딱 그 마지막 13경기 그 무패하면서 딱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의 반전을 노리자고 하시는데 뭐 인터뷰 보니까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대요. 지금 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올스탑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도민 구단이 이적 시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우리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근데 여기는 지금 상위권이 좀 치열해졌다. 풀업에서 저기 교조까지. 그냥 막 장난 아니야 지금. 진짜 이제 너무 되게 치열해졌다. 수원이 이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랜드 경기 끝나니까 그 순위 2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수원 경기 하기 전이니까 그럴 정도로. 저기 이제 오히려 2등 1 그러니까 부산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타이밍이 됐어. 완전 한 경기를 쉬면서 물론 이랜드가 한 경기 화성이랑 이랜드가 한 경기씩 더 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K리그 2 13라운드 리뷰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뭐 재밌는 경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경기도 대역전극이라든가 대역전극을 바랬으나 실패한 경기. 될 것 같다가 말았던 경기도 있고 그쵸. 역사적인 날이 된 경기도 있고 맞아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2022 K리그 2 라운드 리뷰였습니다.